네, 안녕하세요. 국민 가수 아니 그냥 음악하는 우파인 벌레소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음악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의 신분이 네티즌이었고, 네티즌의 신분이 어디 가나 벌레취급을 받다 보니까 벌레 같은 네티즌의 시각에서 세상을 읊어본다, 그리고 디스해본다라는 컨셉으로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벌레라는 단어를 꼭 예명에 쓰고 싶었고, 근데 음악을 한다는 느낌이 안 나서 뭔가 감성적인 단어를 어미에 붙여오자 해서 소년이라는 말을 붙여서 벌레소년이라고 짓게 됐습니다. 벌레 아재보단 낫지 않나요? 평범하게 그냥 네티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하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에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이 그 주변에서 같이 단식 투쟁을 하게 됐죠. 근데 과연 유가족의 슬픔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어떤 1인 시위자가 통합진보당 막사 앞에서 치킨을 먹는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국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죠. 당시에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그 치킨을 뺏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에 또 다른 1인 시위자가 피자를 들고 1인 시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국회로 돌아가라는 거였죠. 근데 당시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그 친구를 모욕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게 이제 인터넷에 공유가 된 거예요. 당시에 그걸 봤던 많은 이제 네티즌들이 나도 나가겠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거기 현장에 갔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언론은 우리들이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취재도 우리는 받지 못했고, 우리는 어떠한 인터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한 거죠. 제가 처음 언론한테 그렇게 당해보니까 좀 충격이 컸어요. 그때 당시 그 받은 충격을 어떻게든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할 줄 아는 게 음악이었으니까 음악으로 전달하자 하면서 처음 시작되게 된 게 벌레소년이었죠. 그때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너무 그게 화가 나서 그 분노감을 기반으로 그냥 막 만든 음악이 갑자기 많이 알려지더라고요. 사실 그런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저는 그런 반응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놀랬던 거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계속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꾸준히 응원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 삶이 좀 많이 굴절이 됐다 할까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명으로 치면은 전 지금도 무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단지 제가 유명해지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즐기고 그 안에 저에 대한 이야기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담아내고, 또 저의 음악을 들으시고 누군가가 공감하고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음악 만들 때 좀 더 나은 음악을 만들자, 더 고민하고 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워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만들긴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무명, 어렸을 때 제가 아무도 듣지 않는 음악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항상 제 자신이 창작을 좋아했던 어린 시절에 그런 저를 많이 떠올려요. 그런 게 제일 힘이 되고, 그때 저와 약속을 했던 거는 음악은 놓지 말자, 다른 건 다 놓더라도, 그런 생각들이 창작 작업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창작 자체가 즐겁고, 남들이 들어주든 듣지 않든 그것과 별개로 계속 음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러 장르를 한 음악인이 소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부분은 화성학이나 또 음악적인 청감이나 음감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점이 약간 논리적인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장르마다 특성이 있고, 예를 들면 재즈나 락 같은 경우는 악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주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고요. 댄스 음악의 경우는 주법보다는 이제 어떻게 리듬감을 만들고 그루브를 만드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좀 논리적인 영역이라서 그런 분석을 빨리 끝내놔야 장르를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음감이나 청감이나 이런 쪽은 되게 많이 뒤처지는 편이에요. 제가 만든 노래인데 음정을 못 맞추고, 제가 만든 노래 가사를 제가 못 따라 부르죠.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능력치는 떨어지는데, 어떤 저의 타고난 어떤 무언가를 보면은 좀 관찰력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는 한번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러면 그걸 곧잘 따라하고, 제가 그걸 갈기갈기 분리를 해서 별개의 요소로 분석을 하고 다시 제 맘대로 재조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능력치가 유독 좀 창작 영역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동시에 또 빨리 음악을 만들게 된 데에는 제가 하는 어떤 작업들이 시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사성이라는 걸 반영하려면은
적어도 3일 안에 음악이 나와야 돼요. 3일이 지나면 어떤 소재든 간에 좀 흐지부지 되고 다른 뉴스로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제가 그 음악을 만들다 보면 마지막에 마스터링이 끝나고 그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항상 제가 장르를 입력할 때 급조 음악이라고 썼어요. 처음에는 이런 장르를 저도 알지를 못해서 그냥 급조해서 만든다는 의미였는데 그만큼 빨리 만드는데 제가 집중을 많이 했죠. 그럴 수 있는 데에는 제가 음악에 관련된 모든 과정들을 저 혼자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예측을 하면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가 예측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편곡 단계나 어떤 창작의 단계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음악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최대한 어떤 가사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좀 시도하기도 하고요. 물론 어떤 곡들은 그렇게 시사적인 요소가 덜한 소재에 있어서는 약간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좀 어떤 음악적 완성도라든지 들을 재미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추가하는 편이에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는 있어요. 뭐 저의 음악들 중에서 모두가 다 노골적인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가요랑 거의 흡사한데 가사를 갖다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써서 그런 흡사성이 좀 맞닿아 있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을 하고 보니까 그런 노래들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음악에도 앞으로 좀 영향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모두가 다 사실 우파로서는 굉장히 페널티를 느끼게 돼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과 부딪히게 되고 근데 그런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오히려 처음 이 선택을 할 때였거든요.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항상 돈의 문제죠. 얼마의 돈이 쓰이고 또 얼마의 돈을 회수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댄서들에 들어가는 돈들, 공연 대관료에, 의상비에, 식비에 또 연습실 대관료에 그 외에 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또 교통비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관객 수를 계산해 보더라도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손실이 많이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그렇게 매번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저 자신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저한테 너가 최초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그런 라이브 공연을 할 기회를 4번을 주겠다. 대신에 네가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봐야 된다. 선택을 하겠냐. 근데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서슴지 않고 하겠다고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뭐 많은 댄서들이 이런 음악은 못 하겠다. 거절도 많이 당했고 또 대관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공연은 좀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공연이 올라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과정에서 그런 건 다 예측한 거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두들기고 될 때까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또 어필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좀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또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음악인으로서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죠. 음반도 발매하고 싶고 뮤직비디오도 찍어보고 싶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제가 공연을 좀 더 몇 번 해보고 최대한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한마디로 어떤 마켓이 만들어지고 선순환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그 실험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신곡도 만들고 여러 곡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시즌을 정해놓고 특성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거든요. 평창유감 이전의 노래들이 시즌 1이었고 평창유감 이후부터 만든 게 시즌 2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시즌 3가 시작되고 시청자들한테 영향을 받은 게 시즌 4고요. 이제 시즌 5에 들어가서는 라이브 공연을 염두에 둔 노래들을 만들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는 떼짱 파트도 있고 군무 파트도 있고 그런 공연을 염두하면서 계획을 해서 음악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실험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장르들에 대한 반응들이 제가 생각했거나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에는 관객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시즌 6에서는 저의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토대 삼아서 좀 더 멜로디가 많은 좀 더 공연장에서 사람들의 호응도가 좀 좋을 수 있는 따라 부르기 좋은 음악들을 위주로 시즌 6 음악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창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마스터 플랜을 지금 갖고는 있고 나머지는 좀 공연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크게 2가지로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념적으로 급진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급진 우파적 성향이라는 게 지금보다 더 자유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더 많이. 사실 우파 진영이 자유를 얘기하지만 이제까지 우파 진영이 얘기하는 자유는 반공주의에 맞춰져 있었어요. 공산주의를 반대하면 알아서 자유가 수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어떤 좌파들의 여러
선전선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파 진영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됐다고 봐요. 네, 사실 그런 논의는 많이 부족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우파 이념의 그런 확산이라든지 또 우파 이념의 설득이라든지 또 어떤 우파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자유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념적으로 그런 관점에 좀 방점을 맞추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목적으로 또 다양하게 음악에서 가사를 써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자유란 우파를 살려준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벌레소년입니다. 작당들 많이 봐주시고요. 벌레소년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공연도 바로 와주세요. 그리고 선덕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작당들 보면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